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또 좋은 하루가 시작됐어요. 특히나 또 월요일이니까 에너지 많이 높이셔가지고, 그죠? 그런 거 있죠. 내가 할 수 있는 좋은 생각들 다 해보기. 그죠? 내가 오늘 할까 말까? 이런 거 다 그냥 해보기. 그냥 다 해치워버리는 거 있죠. 그래서 어떤 한 주 시작일 때 무언가를 성취하고 시작하면 그 주가 그 오늘 하루의 어떤 양에 따라서 쫙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거 되게 많이 느끼시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오늘이 너무 중요하다. 한 주의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월의 시작도 중요하고 연의 시작도 중요하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계속 이제 11월 일도 거의 끝나가고 이제 12월이에요. 12월. 그러면 이제 연말이잖아요. 그죠? 이제 연말일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 훈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말 굵직굵직한 부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책을 시작했고,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다 와닿는 게 있었겠죠. 그러면 사람마다 와닿는 게 왜 다를까요? 음, 물론 이제 같은 수도 있겠죠. 우리가 연배가 비슷하고, 비슷한 환경에서 살고, 뭐 이렇기 때문에 뭐 이제 와닿는 게 비슷할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게 너무 와닿고 뭐 이렇게 다를 수도 있어요. 왜 다를까요? 왜 다를까? 내가 추구하는 것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내가 지금 내 삶이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면 아마 이 훈육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회고할 부분이 참 많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 성찰이랑 회고는 또 다르죠. 그러니까 성찰은, 한번 쭉 뒤돌아보는 것이고, 회고는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음. 아주 적극적인 행위. 그러니까 내가 어금니 꽉 깨물고 한번 진짜 어떤 진정한 변화를 완전 변태 같은 있죠.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내 모든 걸 한번 쫙 이렇게 질문해보고 생각해보고 답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우리가 진짜 나 자신과 스스로의 어떤 회고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무슨 카메라라 할까요? 우리 카메라 성능 중에 뭐 저것까지 다 보이는 카메라 있죠. 막 오마카까지 다 보이는 카메라. 그 카메라를 이렇게 타인으로 이렇게 겨냥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것으로 한번 해보는 시간을 굳이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해보시면 12월부터 새해로 맞이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꼭 12월 31일 되고 새해가 돼야 한 살 먹는 게 아니라 그냥 그걸 한 달 땡겨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 한 달 땡겨 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82페이지. 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거짓말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일부 진실을 일부 숨기는 행위는 거짓말과 같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실을 다 숨기지 않아. 근데 진실을 일부 숨기는 게 거의 습관화돼 있다. 음. 그걸 우리가 일명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여기도 그래요. 거짓말의 두 가지 유형, 하얀 거짓말과 까만 거짓말. 우리가 까만 거짓말은 다 XX라는 거 다 알아. 그래서 뭐 별 문제가 없어요. 구분해도. 그런데 이 하얀 거짓말을 우리가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근데 이 정신과 의사인 저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얀 거짓말이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인식의 문제 때문이겠죠? 우리가 까만 거짓말은 처음부터 끝까지 까마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 반성 같은 걸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해놓고 내가 까만 거짓말 하고 나면 찝찝하고 뭐 그죠? 막 좀 괴로울 수 있잖아. 내가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한 것이 계속 나를 따라다니고 그럴 수 있죠. 근데 하얀 거짓말 같은 건 어때요? 너무나 쉽게 어 그냥 잊어버리지. 생각도 안 하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다 혹은 다시 한번 성찰할 수 있는 그 기회마저도 박탈당하죠. 하얀 거짓말은. 그렇죠? 왜?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일부를 숨기는 하얀 거짓말을 도 거짓말이라는 거야. 거짓말과 동일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버리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싶지 않아요? 그죠? 자, 그래서 83페이지. 자, 하얀 거짓말을 왜 더 파괴적일 수 있냐면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알아차리고 또 따지고 이렇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 까만 거짓말보다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 하얀 거짓말은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전제하에 대부분의 인간관계에서 사회적으로도 용납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하얀 거짓말이 가장 많다고 하는 거예요. 왜? 어, 그게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얀 거짓말이 아이들을 위하는 거라고 스스로.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얀 거짓말은 이 모든 어떤 관계나 이런 데서 필요한, 유익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이게 너무 재밌는 부분이 예를 들어 이런 걸 하얀 거짓말이라 하는 거예요. 엄마는 콜라 먹으면서 아이에게는 본인이 콜라를 먹는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는 거죠. 그게 하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네, 그죠? 뭐, 전날 밤에 부부 싸움을 했어. 싸움을 했어. 근데 그걸 말하지 않는 거죠. 굳이. 예를 들면, 뭐,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위험한 투자를 하고 있어. 말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근데 그 모든 걸 까만 거짓말을 한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고 이렇고 이랬는데 요 부분만 쏙 빼는 거예요. 어떤 한 부분만. 근데 우리가 이 하얀 거짓말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왜 어떤 데 하얀 거짓말을 사실은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정당성에 해당되는 하얀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불리한 부분만 쏙 빼는 하얀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하얀 거짓말이 훨씬 더 파괴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누군가가 뭐 그러니까 이 뒤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것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하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보호는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 우리는 그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한다는 이유 아래 하얀 거짓말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좋은 결과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이미 전날 밤에 부모가 싸운 거, 아빠가 돈을 잃은 거,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쏙 빼놓은 그 부분들을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이 완전 이해되는 게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 말씀드리죠. 저희 친정엄마는 저한테 단 한 번도 본인의 어떤 경제나 이런 걸 말한 적이 없어요. 하얀 거짓말을 한 거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 열심히 하면 된다. 했고, 부모로서 부모가 할 일은 부모가 다 한다. 걱정하지 마라. 어떤 이런 하얀 거짓말을 들으면서 컸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다 느껴졌어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한 공간에 살면서 이 일부를 숨긴다는 것이 언어적으로는 숨길 수 있을지 몰라도 굉장히 사람이 육감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으로는 우리가 이성이 있으니까 숨길 수 있지만 내 눈빛, 내 어떤 제스처, 어떤 이 모든 것들을 다 그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84페이지. 너희를 아이답게 뭐 너희들은 아이답게 생각하고 지내면 되고 어른들 걱정은 어른에게 맡겨야 되고 우리는 강하고 자유로운 보호자고 어른들을 일에 간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어, 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86페이지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하얀 거짓말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라고 해야 될까? 인지가 좀 이렇게 하얀 거짓말도 거짓말이라는 전제부터 출발돼야 한다. 하얀 거짓말은
아니야. 이 세상을 위해서 필요한 예쁜 말이야. 때로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해. 근데 그 하얀 거짓말은 어떨 때만 필요하냐면, 어떨 때만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정당화될 수 있냐면, 이럴 때, 첫째, 어, 결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이것도 어렵죠. 결코 거짓을 말하지 말고, 진실을 숨기는 행위는 거짓말과 같을 수 있다는 점을 마음에 두고, 진실을 숨기는 것이 개인적인 필요 때문이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 조금 불리해서 1번, 2번, 3번 얘기하다가 4번만 쏙 빼는 거 말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친구들 만나는데 뭐 내가 지각을 했어. 그러면 왜 이때 차가 너무 막혀서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진짜 차가 막힌 게 맞아. 그치만 내가 늦잠 잔 것도 맞죠. 예를 들면. 가중돼서 결국 내가 그 모임에 늦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얀 거짓말을 하죠. 팩트도 있어. 실제로 차가 보통 때보다 더 막혔어. 팩트도 있죠. 근데 거기에 내가 늦잠 자고 혹은 내가 꾸물거려서 집에서 늦게 나온 것도 있어. 근데 그건 쏙 빼는 거예요. 내가 늦잠 자고 내가 꾸물거려서 준비를 오랫동안 한 것은 쏙 빼고 요 상황, 거기 어느 지점에서 지금 삼중추돌이 일어나가지고 막 이런 게 뭐다? 이제 하얀 거짓말이 병폐인데 그렇게 어떤 숨기는 것이 개인적 필요 때문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이유 때문이면 그거는 100% 검은 거짓말, 까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하얀 거짓말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넷째로 진실로 숨기는 결정은 상대방 입장에서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똑같은 얘기죠, 거의. 내 입장에서 하지 말고 그 상대방 입장에서 정말로 필요할 때만 한다는 거예요. 다섯째, 다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평가하는 것에 책임이 따른다는 게 너무 이해돼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일부 숨기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돼 라고 했을 때 그 판단에도 책임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따른다고 인지하고 해라는 거예요. 그죠? 책임을 느끼면서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정말로 너무 좋은 마음에 그 사람 상대 입장에서 정말로 이거는 일부 숨김이 필요하다고 내가 판단해서 그렇게 했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도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이런 생각 안 해보지 않았어요? 이런 생각 한적 있어요? 내가 지위에서 했는데 뭐 내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여섯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이거는 그 사람한테 필요한 하얀 거짓말이야. 라고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영적 성장을 위해 진실을 유용하게 사용할 능력을 갖고 있는가. 그 상대가 나의 이 하얀 거짓말 일부를 빼는 것을 가지고 그가 성장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그죠? 어렵다, 그죠? 어렵다.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대전제가 있었죠. 삶은 고통이다. 여러분, 대전제부터 출발돼야 되는 거예요. 삶은 고통이다. 근데 우리가 굉장히 많은 일상에서 힘들다고 느끼고, 혹은 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 악탈당한 어떤 많은 느낌들은 이 대전제부터가 설정값이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삶은 고통인데, 음, 삶은 고통이라는 전제가 완전히 이해가 된 상태라면 아주 작은 기분 좋은 일도 너무 행복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삶은 고통이 아니야라는 기본값을 가지고 살아가면 저 인간은 미쳤고, 그죠? 세상 사람들이 다 미쳤고, 나는 맨날 힘들고, 희생자 코스프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책이 그 부분을 아주 명확하게 저한테 딱 줘버린 것 같아요. 삶은 고통이고, 삶은 고통이라고 인지한다면 더 이상 너는 희생자가 되지 않는다. 근데 삶이 고통이라는 것을 쏙 빼버리면
나는 언제든지 희생자 코스프레에 노출된다. 음. 즉, 불행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쵸?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우리 어제 아랫가 OSR에서도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이 모든 걸 이렇게 쉽게 말하면 자석을 꽉 채우고 있는데, 아, 뭐였지? 뭐 이런 생각이 순간 저한테 진짜 들어가지고, 제가 마음이 엄청 부대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당연하지,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였으면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옥이라는 것을 받지 않을 수도 있겠다, 맞죠? 그런 생각도 좀 드네. 저는 약간 이 오기가 잘 발동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승부욕 같은 게 굉장히 강한, 그러니까는 정말 뭐가 되고 뭐가 되고 뭐가 돼야 되는 것보다 그냥 그 자체 승부욕에 엄청 반응하는 약간 그런 과인데 저는 엄청 그날 도전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엄청 좋기도 했어요. 한편으로는 힘들지. 그 도전을 받아들이는 그게 힘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냥 삶은 고통이다. 당연하지. 내가 지금 어떤 일에 있어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건 내가 인간이니까. 그리고 인간으로서 난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 라고 그냥 받아들여 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 모르겠어요. 답은 모르겠어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 같아요. 근데 저는, 어떤 이 사업가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간다, 요런 측면 말고, 그러니까 더 큰 값은 삶은 고통이 맞는데, 내가 비즈니스 오너로서는, 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런 오기가 발동하는 어떤 환경은 굉장히 축복인 거죠. 굉장히 축복이다. 그래서 제가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어떻게 아젠다를 짜고 또 난리를 부리고 근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정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 이 하얀 거짓말이 주는 어, 잘못된 점이라 해야 될까요? 여기 보시면 87페이지. 많은 사람들은 자신과 자신의 지도를 세상으로부터 감추면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직하고 개방적이며 적당한 친밀한 삶을 살려고 한다. 자, 우리가 예시를 들어줬잖아요.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 지각을 했어. 그러면 팩트와 일부 숨김을 한다. 그런데 그건 그냥 예시일 뿐이고, 정말로 우리가 일부 숨김의 가장 큰 핵심은 자기 자신의 삶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과 자신의 지도를 세상으로부터 그러니까 내가 내 지도를 업그레이드를 해 나갈 때 일부 숨김을 해버린다는 거예요. 어. 세상으로부터 감추면서 아주 제한된 범위에서만 정직하고 내가 예를 들면 어떤 걸 정말로 성취해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여러분이 해냈어. 그 성취에 대해서는 아주 팩트 쫙 하고 내가 선포해놓고 성취하지 못한 거는 슬그머니 밑장 빼기를 한다는 거, 빼버린다는 거.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음, 어, 정직과 진실에 헌신하는 힘든 생활에 따른 보답은 그 힘든 것에 비해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그 일부 숨김을 끝끝내 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어떤 지도에서 그 일부 숨김을 끝끝내 하지 않은 사람은 훨씬 더 큰 것을 가져간다는 거야. 자, 개방적인 사람들은 그들의 지도를 계속 도전받게 함으로써 끊임없이 성장하는 사람, 이 밑줄 끌까요? 음, 개방적인 사람, 자,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진실로
진실에 헌신하며 내가 정말 느껴지는 모든 진실 있죠. 여러분이 다 느껴지시죠? 느낀다니까요. 여러분 알고 있다니까요. 내가 무엇을 일부 숨김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타인 말고 나 자신의 내가 내 선택, 내가 내린 결정, 내가 이런 지도로 살겠다고 했던 그 첫 번째 어떤 청사진대로 나의 게으름이, 나의 타협이, 그죠? 일부 숨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안다니까요. 몰라서 못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 같아요. 진짜 몰라서 도전하지 않고 진짜 몰라서 그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일부 숨김, 일부 숨김. 그러니까 미팅을 이거는 갔다가 이거는 안 갔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일부 숨김이에요. 내가 그 미팅을 갔잖아. 팩트 맞거든. 응. 제가 오해만 가잖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OSR은 뭐 예를 들면 일부 숨김이잖아. 다 가야 되는 건지 알죠? 여러분도. 그 미팅이 사업자로서 가장 기본인 거라는 거 알죠? 근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일부 숨김 해버리는 거잖아. 그런데 정말로 개방적인 성장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의 지도를 계속 도전.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려놓은 그 지도대로 행동하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죠 당연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도전받음으로써 끊임없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다시 말해서 일부 숨김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부 숨김을 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 못한다는 얘기예요. 음. 그 일부 숨김 하시면 안 된다. 왜냐면 내가 선택해놓고 내가 하겠다고 해놓고 일부 숨김하면서 또 1년이 가고 음. 또 우리 내년에 여러분의 지도를 또 그리시겠죠. 아, 이제 내 아이 나이가 우리 남편이 퇴직이 가까워지고 뭐 난 암해한 지 몇 년째가 되고 그래서 안 되겠어. 이런 그림을 이 지도로 이번엔 간다. 업그레이드 했어. 해놓고 일부 숨김을 하니 그 지도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수 있어요? 안 되죠. 그래서 어떤 지도가 돼버린다고요? 분명히 주소 있어서 찾아갔는데 그 집이 없는 지도가 돼버린다. 분명히 있어서 갔는데 그 지도에 그 집이 아닌 다른 집이 있는 경험 해보셨죠? 여러분은 그 지도를 어떻게 하면 갖다 버리잖아. 갖다 버리잖아. 필요 없다. 현재가 업데이트 되지 않은 지도는 의미가 있다 없다. 되게 필요 없는 게 돼.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했거든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죠. 의미가 없어지죠. 그죠? 자, 그래서 내가 그 일부 숨김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88페이지.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감추어야 한다는 부담도 없다. 자, 밑줄 끌게요. 정직하면 할수록 계속 정직해지고 거짓을 하면 할수록 더욱 거짓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우리의 지도를 한 번 업그레이드하고 그것을 정말 해내면 그 다음 지도도 그 다음 지도도 그 다음 지도도 계속 해내는 사람이 되고 어떤 지도를 일부 숨김을 해버리면 더 엉망이 되고 더 엉망이 되고 더 엉망이 되는 사람이 돼버리고 나중에는 내가 무엇을 숨겼는지 인지도 못하게 된다. 내가 무엇을 숨겼고 무엇을 숨기지 않았는지도 스스로 판단이 되지 않아요. 이게 뭐가 하얀 거짓말이고 뭐가 까만 거짓말인지도 구분이 안 돼요. 그리고 그렇게 구분이 되지 않은 사람들의 최종판이 뭐예요? 남 탓하는 거예요. 세상 탓하고 남 탓하고 스폰서 탓하고 환경 탓하고 이런 거. 그래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은 내가 가는 것이지 그게 나한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잖아.
살 빠진 나? 내가 원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가만히 있으면 살 빠진 내가 내한테 옵니까? 살 빠진 나로 내가 걸어가요. 내가 걔한테 가는 거예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그런데 내가 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나의 지도고. 그 지도를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업그레이드가 엉망이 되고, 엉망이 지도로는, 지도가 맞지 않잖아. 맞지 않는 지도로는 내가 원하는 내 삶으로 내가 갈 수 있다, 없다? 길이 잘못됐는데 어떻게 가요? 길이 잘못됐는데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모두가 죽는 그 순간에 이것도 후회되고 저것도 되고, 응? 그 어쩔 수 없는 그 상황에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아쉽겠죠. 어떻게 다 완벽하게 안 아쉬울 수 있겠어요? 아쉽겠죠. 그런데 사무치는 건 없어야 되는 거죠. 와, 내가 진짜 이거 하나는 뭐 내가 정말 뭐 이런 거 사무치는 건 없어야 되잖아. 근데 사무치면 안 된다. 제가 진짜 더 하고 싶은 게 균형 잡기였는데 뭐 한다 이다 이렇게 말을만 했나 몰라. 자, 89페이지 균형 잡기. 자, 제가 제 인생 단어에 들어가 있는 어, 제 사전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단어, 균형. 그 균형이 나왔어요, 지금. 자, 89페이지. 용감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철저히 정직하려고 애쓰고, 한편 필요할 때는 진실을 모두 밝히지 않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 최대한 정직하되, 또 하얀 거짓말 할 때, 아까 말했죠. 상대 입장에서 정말로 막 이랬을 때, 하얀 거짓말 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사람이 되려면 우리 자신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동시에 진실로 우리 책임이 아닌 것을 거절할 수도 있어야 하고, 어, 즐거움을 뒤로하고 미래를 내다볼 줄도 알아야 하고 행동할 수도 있어야, 미래를 위한 행동을 할 수도 있어야 되지만, 현재를 즉흥적으로 기쁘게 살아갈 수도 있어야 돼요. 이 모든 걸 뭐라고 한다? 균형 잡기. 훈육의 끝판왕이 뭐다? 균형이라는 거. 훈육, 우리가 교육되고 보육되고의 끝판왕이 훈육인 이유가 뭐예요? 적절한 선택을 잘하는 능력. 즉, 균형이에요, 균형. 그러니까 내가 교육받은 대로 해. 내가 그렇게 교육받았거든. 교육받은 대로 해. 이게 딱 들으면 느낌이 어때요? 아, 사회생활 잘 못하겠다. 이런 느낌 들죠? 그렇지 않아요? 아, 저 사람 사회생활, 인간과 잘 못할 것 같아. 이런 느낌 들잖아. 그러면 누군가의 끊임없는 돌봄이 있어야 돼. 보유. 와, 그 사람 되겠나? 닮으면 되겠네. 이 생각 들죠? 그럼 뭐예요? 누군가를 보육해야 될 때 보육하고, 교육해야 될 때를 교육하는. 우리가 스폰서로서 파트너를 잘 생각해봐요. 어떤 때는 교육을 해야 되고, 어떤 때는 보육을 해야 돼. 근데 그거를 거꾸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잘 못하면, 균형이 없으면, 너무 90% 보육만 하고, 교육은 없다든지, 네, 교육만 하고, 보육은 없다든지. 자, 우리 그냥 네트워크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로만 봤을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가지가 그냥 전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어떤 걸 못한다, 딴 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른 거 잘한다, 이것도 잘해. 똑같다고, 보니까. 음,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일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균형을 잘 잡는 사람. 그러니까, 훈육이 잘 돼 있는 사람. 스스로. 훈육되어진 사람. 훈육이 뭔지 아는 사람. 즉, 균형을 잘 잡는 것. 그때 가장 적당한 것을 잘 선택해서 행위하는 사람. 그 인지가. 그래서 끝판왕이 뭐다? 균형 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89페이지 성공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모든 활동 분야에서
비상한 융통성이 요구된다. 비상한 융통성, 동그라미 쳐볼까요? 이 비상한 융통성을 한마디로 뭐예요? 균형이 되면. 어떤 때는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어떨 때는 거짓말 하나도 안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현재를 즐겨야 되고, 어떤 때는 미래를 위해서 시간을 써야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렵다, 맞죠?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비상한 융통성이다. 복잡한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예시를 분노로 들었어요? 분노를 표현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분노를 표현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돼. 맞죠? 우리가 모든 어떤 훈육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 일각계잖아. 자기 훈육이 된 상태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실수라고 할까요? 부분이 화라는 건데, 화를 균형을 잘, 화를 안 내도 안 되고, 화만 내도 안 되고. 이래요? 저 사람 삐카면 맨날 쳤네. 고래고래 화를 낸다. 이를도 안 되고, 저 사람은 두드리 맞아도 화를 안 낸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잡한 세계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분노를 표출할 줄도 알아야 되고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능력도 갖고 있어야 돼. 상황에 따라 각각 다르게 화를 처리하는, 그러니까 분노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이 분노를 표출할 때 가장 적당한 때와 방식을 사용할 줄 안다. 훈육의 끝판왕이 뭐라고요? 가장 적당한 때와 방식을 선택할 줄 아는 거. 가장 적당한 때와 방식. 가장 적당한 때와 방식. 너무 중요해. 가장 적당한 때와 방식. 이걸 그냥 저는 뭐 이 책에서는 없는 얘기지만 인생을 두 번 산 것처럼 살아라. 우리 벤자민 프랭클 맞습니까? 인생을 두 번 산. 저는 정말 제일 중요한 훈육의 또 다른 표현. 저 사람 자기 훈육이 된 사람이야. 자기 훈육이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성장합니다. 그러면 그 자기 훈육이 되었는지 안 된지 어떻게 알 수 있어? 인생을 두 번 산 것처럼 사는가? 이게 첫 번째 인생이 아니라 똑같은 장면이 두 번째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까? 첫 번째 들이닥치는 인생은 어떤 상황들이 계속 들이닥쳐. 나에게. 갑자기 엄습해. 그러면 즉각적인 반응 밖에 못 하잖아요. 네가 한 만큼 딱 해버리는 거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막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해버려. 근데 이 똑같은 인생이 똑같은 상황, 배경, 똑같은 것이 방금 내가 겪었는데 똑같이 한 번 더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거. 모든 일을 닥치는 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두 번째 생긴 일로 이것을 선택하고 처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장 적당한 때와 방식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여러분, 사용할 줄 아는 데서 별표 만개를 치셔야 돼요. 사용할 줄 아는가. 그러니까 유연한 대응 방식을 나는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자기 훈육이 되어 있는가 이런 거예요. 요까지